노동의 종말과 풍요로운 대지의 비밀, 예고된 미친 확신의 실체를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충남 태안의 갯바람을 맞으며 이제 막대지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게으른 농부의 전원생활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예고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부지런한 농사라는 견고한 도그마를 단칼에 거부하고 스스로를 게으른 정원사라 칭하며 신의 설계도를 훔쳤다는 비난까지 감수한 두 명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망상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주변의 조롱 속에서도 그토록 서슬퍼런 자기 확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30여 년간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오직 정답만을 쫓아온 제가 왜 노년의 문턱에서 이들의 미친 확신에 매료되어 이곳 태안의 척박한 황토밭에 섰는지, 그 드라마틱한 증명과 깨달음의 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루스 스타우트 쟁기를 기다리던 여자의 위대한 반란. 먼저 우리를 안내할 인물은 게으른 정원사의 데모 루스 스타우트입니다. 그녀의 혁명은 어느 화창한 봄날 굴욕적인 기다림 끝에 터져나온 처절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여느 농부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트랙터 주인이 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렸죠. 땅을 깊게 갈아엎어야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농업의 불문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약속은 자꾸만 미뤄졌고 속절없이 자라는 잡초와 말라가는 모종을 보며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운, 즉 땅을 가는 행위는 토양 생태계 입장에서는 대지진과 같습니다. 미생물의 고속도로와 모세혈관이 파괴되는 순간이죠. 루스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트랙터를 기다리며 밭 끝에 작은 숲속을 걷던 날이었습니다. 루스가 발밑에 감촉에 멈춰섰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숲은 이토록 거대하고 풍요로운데 누가 이 땅을 갈아주었는가? 왜 숲의 나무들은 비료 한 줌 없이도 저토록 당당한가? 그리고 나는 왜 기계에 의존하는 노예가 되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가? 마당으로 돌아온 그녀의 눈에 우연히 작년에 실수로 쏟아놓은 부패된 건초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심지도 않은 식물들이 이미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의아심에 루스가 그 시커먼 건초를 들춰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트랙터를 기다리던 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했지만 건초 아래의 땅은 갓 구운 빵처럼 폭신하고 생명력 넘치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쟁기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연은 이미 스스로 땅을 갈아놓고 있었네. 루스는 뒤늦게 도착한 트랙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이제 내 밭에 쇠붙이가 닿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내 그녀는 20cm 두께의 건초로 밭을 덮었습니다. 이웃들은 미쳤다며 혀를 찼지만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밭은 지렁이의 꿈틀거림과 미생물의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져서 일하지 않는 정원에서 말합니다. 농업의 가장 큰 실수는 땅을 이기려 하는 것이다. 땅을 부드럽게 덮어주기만 하면 땅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돌려준다. 폴 가우치, 에덴의 비밀을 해킹하다. 루스가 건초로 문을 열었다면 현대적 우드칩 혁명의 정점을 찍은 인물은 폴 가우치입니다. 그의 확신도 시들어가는 과수원을 지켜보던 절망 끝에 찾아온 성스러운 목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가꾸는 과수원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퍼부어도 땅은 계속 굳어갔고 사과나무들은 늘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 근처 숲속을 거닐 때 하나님께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자연의 숲은 이토록 완벽한데 인간의 밭은 왜 이처럼 연약합니까? 그때 그의 발이 숲 바닥의 푹신한 유기물층에 쑥 빠졌고 눈길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낙엽과 잔가지들이 썩어 만들어진 숲 바닥의 검은 흙, 즉 부엽토층은 뜨거운 가뭄 속에서도 차가운 냉기와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폴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바닥에 깔아두셨구나. 인간이 쟁기로 땅의 살점을 파헤칠 때 자연은 나무 조각으로 땅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멀칭의 힘입니다. 자연은 단 한 번도 땅의 살갗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늘 낙엽이나 나무 조각으로 옷을 입고 있었죠. 폴은 버려지던 우드칩을 가져와 과수원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과수원 주인들, 심지어 학자들까지 우드칩이 질소를 뺏어가 나무들이 죽게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조각 속에 응축된 미네랄이 지표면과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영양분의 혈관이 된다는 생태적 진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0년 후 그의 과수원은 비료 한 봉지 없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를 맺는 지상의 에덴이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대지의 비타민은 바로 우드칩입니다. 4. 은폐된 진실. 폭탄이 비료가 된 시대.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완벽한 숲의 설계도가 우리 농업교육에서는 철저히 지워졌을까요? 평생 지식을 전달해온 저조차도 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거대 자본의 잔인한 논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 농업의 상징인 화학비료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폭탄을 만들던 대량의 질소 화합물들이 전쟁 후 갈 곳을 잃자 거대 자본은 이를 농업혁명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해 농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폭탄 공장이 비료 공장이 되고 살상용 가스 기술이 살충제가 되어 우리 식탁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자본은 속삭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우리 비료를 사라. 우리 농약을 쳐라. 하지만 우드칩은 공짜입니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죠. 누구나 숲의 풍요를 재현하게 되면 거대 농화학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실을 비과학적 망상이라 몰아세우며 은폐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담한 회한을 느낍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이라 믿으며 땅에 쏟아부은 화학물질들이 사실은 땅의 숨통을 조이는 정중한 학대였다는 사실. 평생 정직을 가르쳐온 저 역시 자본이 쳐놓은 이 비극적인 신화라는 덫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의 증명.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감상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미친 확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1951년부터 15년간 진행된 미국 농무부 산하 토양보전국의 마르셀루스 실험 보고서입니다. 14가지의 토양관리법을 비교 분석한 이 실험에서 우드칩 멀칭 구역은 과학계를 경악시켰습니다. 1. 토양구조. 전통 농법 구역은 땅이 사막화되었지만 우드칩 구역은 토양 구조가 완벽하게 재건되었습니다. 2. 생물 다양성. 지렁이 개체수는 일반 밭보다 10배 이상 폭발했습니다. 3. 수확량. 놀랍게도 콩은 23%, 양배추는 34%의 수확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완벽한 과학적 승리였습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루스와 폴의 확신에 이 과학적 데이터를 더해 바로 이곳 가로림 1959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생명의 서사시는 계속됩니다. 2025년 6월 초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홀로선 2400평의 대지 위에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게 된 이 흙은 제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생태적 독립선언의 현장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절처럼 저는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합니다. 쟁기와 비료와 살충제를 버리고 나무의 온기로 땅을 덮어주는 길 말입니다. 그 길 끝에 에덴이 있고 숲의 평화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영상이 사랑하는 나의 새아들, 세훈, 세진, 세연이에게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꿈꾸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의 시 한 구절처럼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노라고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모든 나무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음 3회 영상에서는 캐나다 라발 대학 연구진이 찾아낸 우드칩의 심장, 어린 나뭇가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굵은 통나무가 아니라 8cm 미만의 잔가지가 토양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안의 해풍 속에서 써내려가는 저의 서사시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의 산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태안에서 게으른 농부의 전원생활이었습니다.